중요한 건 이 여고생이 과거에 괴롭힘을 당해오면서 이 주민들과 함께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과거 8번 신고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2018년 9월에 방금 보셨듯이 윗집에 오물을 투척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라고 경찰은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월 17일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치는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월 28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층간소음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저 때도 신고도 했었는데요. 3월 3일 윗집에 또 오물을 투척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어요. 3월 8일 아파트 주민과 시비를 벌였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3월 10일 진주 시내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했는데 벌금 200만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3월 12일 윗집에 또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근데 현재 재판 중이에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3월 13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시비를 걸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 시비 중에 하나가 윗집 사람이 벌레를 던진다라는 이상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살해범의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 강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부터 윗집에서 벌레를 털어서 몸이 가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위협을 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리해 줄 거냐라고 경찰에게 했던 말이 현실로 일어났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람이 죽고 다치고서야 경찰이 몰려왔다. 라고 가족을 잃은 강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이게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좀 저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근대 사회가 되면서 혼자서 불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무차별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2008년에 있었던 고시원에서 그와 비슷한 불을 지르고 6명을 찔러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잠깐 어디에 머물렀다 놔도 그 집이 어땠습니까? 라는 것이 문자가 올 정도의 미래 사회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 경찰과 우리 치안당국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6번, 7번이라면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가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사실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범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지역, 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것을 한 가지의 어떤 경찰 문책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치안 체계 자체를 스마트 시티와 연관돼서 말하자면 의학계라든지 또 주민 치안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좀 어떤 체제 전반의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욱더 경찰의 대처가 정말 아쉽고, 이게 참, 정말 땅을 치는 게, 박소영 기자. 네. 할머니와 손녀를 동시에 잃은 유족의 사연도 지금 취재가 됐는데, 아빠가 지금 불이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딸에게, 너 할머니 모시고 엄마랑 같이 먼저 내려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 아빠가 이웃집을 다 문 두드리면서, 불났으니까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동안, 이 살인범의 손에 할머니와 딸의 목숨은 없어지고 딸을 살리려고 몸을 덮쳤던 엄마도 지금 큰 부상을 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바로 그 가족인데요. 그 가장 어린 피해자, 12살의 그 초등학생의 가족의 얘기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할머니와 그 다음에 그 부인 그리고 딸 이렇게 그리고 사촌 언니까지 해서 이렇게 일가족이 5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딸도 있었는데 큰 딸은 그날 수영 대회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명의 일가족이 자고 있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먼저 피신해라라고 하면서 먼저 내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피하세요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할머니와 이 초등학생에게 흥글을 휘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딸의 엄마는 이걸 막으려다가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 역시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좀 더 늦게 다른 이웃들에게 불이 난 소식을 알리려다가 이제 그 흉기를 든 상황은 모면을 피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의 그 심경은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을 잃은 그 심경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인도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이웃들을 구하려다가 지금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저는 이 아버지 심경이 이게 너무나도 와닿는데 그냥 내가 가서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심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죠. 딸 목숨 잃었죠. 아내는 지금 중태에 빠졌지. 그때 차라리 이 아빠가 같이만 갔었어도 어쩌면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거 어떡해요. 경찰이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저 아파트 주민들이 살았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말 의외로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적이면서도 묻지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이렇게 불을 지르고 화재가 났다라고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는 모방 범죄예요. 보니까 2008년에 논현동 고시원에서 동일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방 범죄를 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묻지마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묻지마 범죄의 특정이 특별히 범죄를 저질러야 될 목적과 피해 대상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가 원한 관계가 없어도 죽이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살인 사건 중에 한 40%에 이를 정도로 이런 묻지마형 사회 범죄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막을 수 있을 때 경찰이 본인들이 형을 집행은 안 했어라도 두 가지 면에서 고심은 했어야 돼요. 이렇게 주민들이 분쟁이 많은 걸로 봐서 주민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은 뭔가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치료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경찰 업무였지만 경찰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적어도 그 아파트는 분쟁이 많다라고 해서 주민센터나 관계 지자체의 민원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일을 한 번을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이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다 보니 아무것도 안 했다. 존재 자체를 주민 센터하고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를 떠나서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출소를 하거나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전혀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아무리 중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약간 폭력성이 높게 나온다라든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상담 치료나 약물 투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권 침해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알리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조심스러운 관리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정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